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답답하고 또 지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더라도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이제는 매수 전환을 했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꾸준히 이 매도 물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지수의 흐름조차도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뭔가 꾸물꾸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레고랜드발 이 위기 사태 때문에 지금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돈맥경화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크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포트폴리오 지키기에는 어떻게 나서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테리님 1등 해주셨고요. 어제 지각하셨는데 오늘은 또 1등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달려라 코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머니머니 해도님도 종목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황희성님도 반갑습니다. 김태자님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찾아와 주시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은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 오늘은 또 그렇게 좋지가 않고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오늘 제가 미니 강의는 아마 미니 강의 중에서 가장 유용한 그런 미니 강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듭니다. 오늘 미니 강의의 제목이 과거 주도주와 현재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약 한 5분 이상 미니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를 잡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게 주도주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주식 또는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는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보다도요. 최소한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와야만이 그게 주도주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제가 주도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첫 번째 주도주의 조건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주도주는 시가총액이 소행주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평균 옐로칩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옐로칩 또는 블루칩. 최소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은 되어야만이 그게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주도주가
천억, 2천억, 3천억짜리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도주의 조건 중에서 1번 해당되는 것은 시가총액이 적어도 1조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연도별로 보시면요. 그 연도별로 시대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소한 1년, 2년, 3년 정도 전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주도주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부터 약 3년 동안은 매년 전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가 상승이요. 적어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의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도주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연세가 되시는 분들 과거에 제가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요. 차화정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죠. 이때 여러분들 제가 한 종목만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기아라는 종목이 있죠. 기아가 얼마짜리에서 얼마로 가는 기아라는 종목이요. 6,570원짜리 종목이요. 얼마까지 갔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4,00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어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2009년도에서 2011년 동안에 기아라는 기아차가 6,500원짜리 종목이요. 84,000원까지 급등했었죠. 이때 당시 현대차는 4만원에서 25만 5천원까지 간 적이 있죠. 2009년도에 차화정이 주도주를 이끌었고요. 그 다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시면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한샘이라는 종목이 있죠. 근자재 기업 한샘. 우리가 부동산 랠리가 나왔던 시절이죠.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하고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다가 정비사업도 활성화되면서 근자재 관련되어 있는 한샘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느냐면요. 17,400원짜리 종목이 있죠. 얼마까지 올라갔냐 놀라지 마세요. 34만 7천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나온 거죠. 17,400원짜리 종목이 34만 7천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2014년도에 주도주가요. 중국 소비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국 소비주에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95,700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급등을 했냐면은 45만 5천원까지 급등한 적이 있죠. 제가 시대별로 지금 주도주는 어떻게 흘러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2018년도 5G. 여러분들 5G가 주도주로 나섰고 2020년도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시젠이라는 종목이 29,100원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32만 2천원까지 갔죠. 그러면 올해와 내년 정도의 주도주는 무엇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 2차 전지 소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는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도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되는가? 제가 두 종목을 제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무엇일까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603억, 2021년도 영업이익이 1217억, 올해 영업이익이 191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 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이 커야 된다. 시대를 대표해야 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소한 2년 또는 4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동안 증가해야 된다. 주가 상승이 적어도 1년에서 2년, 3년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 알아맞추기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 카메라 좀 찍어 놓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카메라 좀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연도별로 제가 영업이익을 제가 만들어 놨죠. 2020년도 영업이익 6,713억, 2021년도에 1조 676억, 올해 1조 7,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2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제가 퀴즈로 냈습니다. 이 종목이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 시장을 리딩하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나와요. 이게 1번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둘 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간 1번 종목이 되겠고요. 이게 2번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것. 이 종목이 없으면 여러분 계좌가 빨갛게 물들 수 없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퀴즈를 내고 나서 지금 댓글에 벌써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리노공업,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NF, LG 에너지솔루션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의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정답이 왠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태리님 만약에 이거 맞추면 뭐가 있냐고요? 상품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글쎄요, 상품은 모르겠지만 주도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종목 맞추고 담으면 한 1, 2년 내에 그래도 수익률로 보답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 이제 미니 강의에서 정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요즘에 호재 소식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어닝 미스가 있기는 했지만 그 타격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한다. 그래서 양극재를 함께 생산해 내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으니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꾸준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달려라 코니님이 보내주신 이오플로우고요. 18,700원에 13%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단기간에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이오플로우가 10월 6일에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인슐린 패치인 이오 패치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 것 같고 따라서 실적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이 이오플로우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원금 회복 이후에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오플로라는 그런 기업이 우리가 인슐린, 패치 업종이죠. 보통 우리가 복부나, 그죠? 또는 팔, 다리에, 우리가 패치 형태를 붙여서 사용하는 거죠. 이분께서 지금 그 매수한 가격대가 18,700원에 13%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 상승 추세 나올 때 매도를 못하게 되면 어려운 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오플루가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매수가 18,7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한 번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때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약 바이오 또는 의료 정밀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매매할 때는 저는 항상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고는 저는 거의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플로우라는 기업 자체 여러분들은 항상 그 꿈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꼭 꿈을 찾아서 다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계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의료 정밀업체 이어플로우라는 기업 자체에 여러분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여러분들 요 영업이익을 눈으로 잘 확인하세요. 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지금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죠. 세전 계속 사업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 단기 순손실이 이렇게 나오죠.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 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 손익계산서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 내려가시면 여기 보면은 이게 BS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BS를 잘 보시면 이 재무상태표를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를 잘 보시면 제가 가장 염려하게 보는 게요. 단기 사채예요. 요 단기 사채가 여러분들 지금 342억이 나와 있죠. 주가가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수급 자체가 완전히 꼬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단기 사채가 단기 차익금이 아닙니다. 이게 단기 차익금이 아니고 단기 차익금하고 단기 사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 BS 재무상태표 하나를 볼 줄 모르면서 주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직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확고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모르고 나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어플로우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저는 이 종목은요, 이번에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보시면 완전 역배율이죠. 120일, 60일, 33일, 20일, 5일선. 지금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요 역배열을 뚫고 넘어가려면요. 강력한 모멘텀 하나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 주가가 이렇게 치고 넘어가려면요.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넘어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다시 원이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매도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요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셀트리온 제가 헬스케어라는 종목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매도를 잘 하라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 줘서 이겨서 매도를 잘해라. 제가 이겨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락해버리죠. 이게 나와 있는 이어플로우라는 종목도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33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제가 경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33일선이라고 하는데 33일선이 우리가 중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심선인데 이 중심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하면 주가가 얼마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오냐면요. 7.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세요. 지금 33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7.2% 정도의 제가 이 동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계. 제가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3일 이평선을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7.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더라. 과거에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33일 이평선이 15,800원이에요. 15,800원 곱하기 1점, 그죠? 1.072. 요렇게 계산하면요. 요 딱 계산하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가 저는 매도가가 된다. 단기 매도는 여기서 하셔야 된다. 15,800원 곱하기 1.072 곱하면 그 가격대가 단기적인 매도가가 되니까 참고로 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 관련해서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 손실 최대한 메꾸시고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오플로우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테리님이 정말 스윗하게 저의 목소리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네요. 저는 시장 이 지수 흐름에 따라서 제 목소리를 바꾸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다시 빨간불을 켜냈기 때문에 울적한 목소리 말고 다시 밝은 목소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머니해도님이 보내주신 남선 알미늄입니다. 2,300원에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손절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남선 알미늄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가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거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던 것 같고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영향도 받는 종목인 것 같은데 남선 알미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래도 2,3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께 그 남선 알미늄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 러시아산 알미늄을 만약에 수입을 좀 금지하게 되면 뭐 국내 이런 알루미늄 업체들의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와 연결되고요. 경기 침체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하는 구간에서 알루미늄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선 알루미늄이 영업이익의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더라도 남선 알루미늄은 최소한 지금 한 2년이나 3년 정도 적자를 보고 있겠구나. 저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서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선 알루미늄의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재무제표입니다. 제가 항상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라 그랬죠. 2020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보시면요. 자, 적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올해까지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오히려 주가 달리도 큽니다. 그러나 남선 알루미늄이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보통 여러분 주식하실 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적자 기업이 있잖아요. 한 2년, 3년, 4년, 5년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절대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없는 종목군들입니다. 양대 시장에 실적이 좋은 주식이 많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지금 주가가 못 가는데 이 적자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과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눈높이를요, 좀 하위로 가져가세요. 눈높이를 좀 높이. 사람이 좀 눈이 좀 높아야 됩니다. 사람이 눈이 낮으면 안 돼요. 사람의 눈이 좀 높아야, 한 단계 눈이 좀 높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눈을 좀 높게 가지세요. 적자 기업을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말이 그게 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자가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게 현금 오름표를 한번 보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현금 오름표가 지금 2020년도에도 한번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요거는 그 대신에 사실은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 가격에 따라서 알루미늄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등락이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이분께서 2,300원에 25%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손실은 보지 않고 한번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2,300원이 가격대가 요 가격대니까요. 요 가격대가 2,300원이니까요. 매수가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뭔가 금산 전문가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설미경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태광 12,000원에 5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진입 굉장히 잘하셨고요.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저 고점에서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최근 추세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듯한 분위기라서 이거에 좀 더 기대감을 걸고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12,000원에서 50%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보시면은 12,000원에 이 종목이 주가가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2만 원까지 넘어갔었잖아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비중을 50%, 이 주가가 2만 원까지 넘어갔었는데 넘어간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한번 털어주고 난 다음 나머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이 우리가 중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중기 투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주식을 중기 투자한다 그래서 주식을 1년 연속으로 2년 연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한번 수익이 터졌을 때는 한번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해서 중기 투자하는 거지, 중기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1년, 2년, 3년 연속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저점 매수해서 중기 가져가는 전략인데, 자, 그러면 태광의 시세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태광의 주가가 지금 빠졌는가를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빠졌냐면은 지금 시장 보시면요, 그동안에 추세가 살아있던 주식들이 있죠. 추세가 살아있던 주식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은요, 추세가 전부 다 하향 추세로 그리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고요. 그동안에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급락했던 종 이렇게 해서 리바운딩이 최근에 나오는 거고, 태광같이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들은요, 이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고요. 그럼 태광은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내년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광의 주가가요, 120일 이평선을 지금 요 가까이 내려와 있죠. 우리가 12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자리에서 태광이라는 종목은 주가는 거의가 저점에 왔다. 120일 이평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잘 들으세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7,000원 정도 오면요, 절반 정도로 매도를 하세요. 지금 50% 가지고 계시니까 한 25% 정도는요,
17,000원 오면 한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는 또 시장을 보면서 결정해도 되니까요. 일단 급한 것은 17,000원 정도 오면 절반은 매도한다. 예,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태광의 실적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좋아진다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광 이미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 구간에 진입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절반 정도는 현금화 하시는 전략을 택해 보시고 나머지 절반을 갖고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태광까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도 안 좋지만 경제 자체에 대한 분위기까지 너무 살얼음 판인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정말 어떤 종목들을 내가 주워 담아야 할까, 어느 섹터에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까 감을 잡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악재만 가득한데 지금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일본 엔화 가격이 다시 한번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또 중국의 위안의 가치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아시아 외환 시장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지키기에도 조금 더 촉각을 민감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 만나서 전체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종목들에 눈을 두고 바라봐야 될지 감을 잡기가 힘든데 어떤 종목들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 실적 시즌이 여타 다른 실적 시즌보다는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전체적으로 이 우려감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실적 우려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실적도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우려가 깊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방어가 되고 그러면서 올라와 주는 종목들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또 주가가 잘 올라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굉장히 조금 집중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반기에 조금 주목받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IRA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어닝 미스를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공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장비, 셀, 뭐 소재 전체적으로 모두 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2차 전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대와 기아차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훌륭하게 또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3분기에 이 품질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예상치보다는 크게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 매출량 자체는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였다. 판매량 자체는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현대 기아라는 이 완성차 업계가 굉장히 또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까 부품 쪽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도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태양광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2차 전지와 비슷한 또 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섹터군이죠.
계속적으로 이 하반기에 IRA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태양광 쪽으로 규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태양광에 또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설비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보면 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식품주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판가 인상이 어느 정도 조금 용이한 그러한 이제 섹터 혹은 이제 킹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섹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일 것 같아요. 때문에 하반기에 시장 환경이 좀 상당히 여태까지와는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2008년 이후에 금융 위기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 킹달러 환경 혹은 이제 이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군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안에서 섹터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기승전 2차전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섹터인 것 같고요. 그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자동차 섹터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 트렌드 자체를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쪽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태양광을 짚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환율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함께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여름님이 보내주신 ITM 반도체고요. 48,9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 48,9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낙폭이 너무 크게 깊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목하신 부분이 기관 쪽에서 9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을 포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전망이 좋지 않으면 종목 교체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ITM 반도체 전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장 조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전자담배 실적이 본격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상 적자 폭이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전자담배 양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주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말씀 주셨던 이제 기관이 조금 최근에 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기관이 조금 최근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대금 자체가 좀 크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이제 보게 되면 들어간 대금 자체가 이제 2억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실적이 회복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이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인 이제 뭐 PMP, 뭐 2차 전지 보호회로 모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신규 비즈니스죠. 이 전자담배 사업이 이제 올해 1분기, 그 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 이 생산 라인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물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게 또 실적 반영은 어려울 수 있다는 또 인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적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또 마찬가지로 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기적으로 늘려보게 되면 상장 초기에 이 가격대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짚어주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정리하기에는 이미 많이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전자담배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기는 조금 이제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대응을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실적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기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관망으로 조금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이 ITM 반도체로 좀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손절하기는 이제 너무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좀 순환을 돌리시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수익본 물량만큼 그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는 그런 이제 방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목을 정리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기다리다가 전자담배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담아가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 차례 반등을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ITM 반도체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할 때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길게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을 너무 길게 기다리기 싫고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익 챙겨 놓으신 만큼 비중을 확보하는 그런 해칭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ITM 반도체는 시간 투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하신 다음에 어디서 내가 수익을 더 뽑아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다른 종목들 찾아 나서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SDI요. 삼성 SDI요? 네네. 오늘 기분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너무 좋죠. 그럼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 단가는 50만 원이고요. 네. 20%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니, 팔려고 하다가 안 팔았더니 오늘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요. 잘 버티셨네요. 예, 예. 너무 부러운데, 일단 지금 수익도 많이 챙겨 가셨고, 오늘도 이제 호재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실 생각이신가요? 예,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들고 갈지 팔아야 될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오늘 좀 기분 좋은 종목이에요. 삼성 SDI. 이미 수익도 많이 챙기셨는데 또 호재 소식이 하나 더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팔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오늘 또 호재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으니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2차 전지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IRA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IRA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2차전지 쪽에는 오히려 또 상당히 크게 호재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이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쪽에 이 설비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전지 기업들에는 IRA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삼성 SDI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셀 3사들과 함께 이제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 IRA에 관련해서 협업 방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금 우리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까? IRA가 결국에는 이 중국을 조금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 SDI, SK온, 그 다음에 LG 에너솔루션 해서 세계적인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떼놓고 갈 수는 없는 상태죠. 때문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이 배터리 3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하반기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IRA나 혹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이제 오늘 호재가 나온 이제 국내 최대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내년까지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를 또 큰 폭으로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신장이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가에서 굉장히 잘 잡으신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 수익의 극대화 부분은 노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또 기분 좋게 지금 수익을 정리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가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지 이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삼성 SDI를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약 63만 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이제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구간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만한 현재 모멘텀과 이슈 그리고 수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오늘 수급이 또 긍정적인 그런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노릴 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좀 사고 팔았다 하는 그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보게 되면 63만 원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차례 수익 정리했다가 눌렸을 때 다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뚫어주는지 봤다가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 나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수익 실현, 이런 식의 사고 팔았다 하는 그런 이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이 구간을 뚫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시청자님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한 종목을 진득하게 들고 가기보다는 좀 순환을 자주 돌려서 이제 어느 정도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63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보면서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노리시고, 뚫어주지 못하면 그냥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노리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진득하게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길게 들고 갈 만한 수익 극대화를 또 노릴 만한 어떤 이 환경, 모멘텀, 이슈 다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저는 7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나는 조금 이제 길게 보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한 70만 원 정도로 노리시고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장 또 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 SDI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 입맛에 따라서 투자 플랜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7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삼성 SDI 좋은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마지막 종목은 NLK님이 보내주신 차바이오텍입니다. 네, 차바이오텍 3만 원에 진입을 하셔서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일단 주가가 정말 많이 밀렸고요. 진입한 구간 자체가 너무나도 고점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비중이 적다는 점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이게 비중 적다고 괜찮아 해도 되는 건지 싶어요. 그래서 차바이오텍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이제 뭐 임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좋은 이야기가 조금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차바이오텍은 전체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뭐 항암제 혹은 이제 뭐 악성 뇌종양 등등 해서 임상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뭐 효과가 나오는 그런 이제 제약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슈가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나 혹은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러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차바이오텍도 현재 그러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CBT101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제를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1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또 반응을 보이는 건 이제 임상 2상 혹은 이제 3상이거든요.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를 조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저가를 계속해서 조금 뚫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주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원 초반대까지 어느 정도 현재 구간의 이탈 시에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이 좀 앞으로 중요해질 만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적자 흐름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신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이런 매출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뜻과 이제 어느 정도 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제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잖아요.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대응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12,800원 최근에 이제 저점을 확보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이탈 시에는 10,000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10,000원 초반, 12,800원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10,000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반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가격대는 현재 상태에서는 약 15,000원이 1차가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5,000원 이후에 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반등 목표가로 노릴 수 있는 부분은 15,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방향이 15,000원 구간에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노려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단가 자체가 조금 이제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5,000원에 정리하기 위한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바이오텍의 비중을 상당히 크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또 너무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를 하나 혹은 이제 이 12,800원 구간에서 이탈을 해서 10,000원 초반대까지 가서 정리를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지켜보면서 임상에 대한 결과, 진행 속도를 조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또 마찬가지로 해칭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챙기게 되면 그래도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손실 만회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바이오텍은 어떤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갖고 이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정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수익을 챙겨서 해칭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텍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진단해 드렸는데 진단쇼에서 차마 못 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밤에 미스터 진단 통해서 또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미스터 진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